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진검 승부 추루맨 지금 고재일 기자와 김준일 대표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두 분께 질문하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시사인 고재일 기자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잠깐 저들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정말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었습니다. 네. 소위 안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2010년 11월 30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2010년 11월 30일 정도에 기사가 하나 뜹니다. 네. 황모 의원과 안모 새누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 지역을 방문해서 박혁복 포탄을 하나 들고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황모 의원은 주특기가 포병입니다. 아시죠? 포병부대 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한나라당이 지금 사드 문제를 놓고 이 새 정부의 안보실장 팀과 기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기만하는 거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지만 마치 그렇게 보이는 이 행동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드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맞습니다. 어떤 안보 이슈를 위해서 그렇죠. 더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국정 인수인계 농단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프레임은 무능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거 당연히 사드 포대는 6기로 구성되고 그것도 몰랐냐. 4기가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미 기사도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마치 몰랐던 것처럼 너희들이 무능한 것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미 간 약정서 있지 않습니까? Terms of Reference라고 하는데 보통 TOR, Letter of Intent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 간의 어떤 거래 관계고 이게 2급 비밀로 묶여 있다면서요? 공개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미 양국이 합의를 하면은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의 양해를 구하면은 공개할 수 있지만은 미국의 양해를 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에게 공개가 안 되는 거지 대통령에게 공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뭐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 정권 창출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나와 있는 전문 조항과 각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몇 개가 되죠? 130조 조항입니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조항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정부에다가 충분히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질문입니다. 사실은. 왜 이분들은 소위 국민들이 봤을 때 기싸움도 아니고 누가 반입을 결정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 한민구 장관이냐 김관진 안보실장이냐. 김관진 안보실장은 언론에 나왔지만 정윤회 씨하고 안면이 있는 관계. 그럼 사드 문제도 언론에서 한 번은 짚었습니다만 설로 루머로 확인되지 않은 팩트입니다. 최순실 씨가 이 국방 비리에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뚜렷한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온갖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이 붙게 돼 있단 말이죠. 일단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취임한 지 이제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3주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식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사치가 결정된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고 그리고 미국과의 계약 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그 결정 과정이 옳았는지 그렇는지 그것을 존중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이
다시 한번 국회에 논의를 거쳐야 그렇죠. 된다. 국회 비준을 거치는 게 맞겠다. 예. 국회에 이제 넘길 수도 있고 예. 정말 문제가 크다 그렇다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거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 숙제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한미 간의 그런 약정서라는 그 내용에 예. 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국민에게 비공개를 하는 것과 별개로 네.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실 몇 가지 가졌던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내라 예.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어떤 그것이 한미의 약정서에 이면 합의나 아니면 네. 다른 옵션이 걸렸던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나중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정돈되긴 했지만 이를테면은 한국에 지금 배치된 사드 이 레이더와 포대 같은 경우에 미국이 한국 배치를 위해서 따로 생산한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생산된 것, 기존에 어떤 쓰임새가 있던 것들을 먼저 이쪽에 돌려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기존에 쓰려고 했던 곳에 필요한 레이더와 그리고 포대를 다시 제작해야 되는데 예. 한국의 그 제작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금 배치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안 받는 것이 되지만 예. 사실은 다른 식으로 비용을 전부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정서를 대통령이 확인해야 되는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 이를테면은 지금 그 사드 배치 만약에 그 포대 4개의 포대가 배치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를테면 대통령 측근 중에 누가 이를테면 양정철 전 비서실 부실장이 한민구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 양정철입니다. 포대 4개 배치됐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한민구 국방부 장도 당장 당신이 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알려달라고 그러냐? 예. 난 보고 체계가 있고 대통령 요구하면 물어보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보고받을 체계를 3주 만에 이제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안보실장도 뽑고 그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해서 보고를 하게 했는데 25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제대로 추궁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무능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리고 지적이에요. 예. 대통령이 지금 사강외교를 할 때 전제가 예. 사드 배치는 2기가 배치된 것을 전제로 해서 다 만나고 예. 특사를 보내서 얘기를 하고 예. 중국 측에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예. 일단 여기서 멈추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을 텐데 예. 사드가 다 와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중국을 속인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의 아니게. 예.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괜한 소리를 한 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것이 이제 것에 대해서 이 보고 체계를 갖춰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같은 거짓말을 2번 한 거죠. 그랬는데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 전혀 포착을 못했으니까 예. 이분들은 조금 약간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 외교 전문가이지 안보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안보실 차장들이 예.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밝혀내고 예. 다시 또 재확인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제 확인해서 이렇게 밝혀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것을 무능의 소치로 보기에는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인수위 과정 없이 네. 그리고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이 시간들을 감안했을 때 네. 구축하자마자 알아낸 거기 때문에 네. 무능의 소치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김준일 대표 뭐 하실 말씀? 예, 이게 과정을 좀 이게 왜 국기문란인지 이게 그 사태가 커졌는지 과정을 이제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국방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총 4번이 있었습니다. 예.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그때 현안 보고를 받았고요. 네. 25일 날 아까 고재열 기자가 말했지만은 예.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었고 예.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업무 보고 그리고 28일 안보실장 오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하고 만났는데요. 네. 전부 관계자들이 뭐 모르는 척하거나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근데 이미 YTN 보도가 한 달 전에 4월 26일 날 보도가 됐고 세간에 이제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 사드 4개 배치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느냐? 예.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 아니라고 했고, 근데 이제 정말 문재인 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하고 청와대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면은 예전 같으면은 이제 전화를 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사실 확인해달라고 네. 안보실장이나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절차를 다 밟은 겁니다. 네. 보고를 다 받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적당히 이렇게 보고하고 뭉개다가 네. 걸리면 이거는 실무진의 착오입니다라고 네. 이제 원래는 이렇게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실무진이 누락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업무 보고 했는데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를 안 한 것이 걸려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하고 만났는데 국방부 장관이 또 모르는 척해서 예.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위 라인이 전부 다 걸려든 겁니다. 이 보고를 안 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는 이제 기획했다라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 기획이 아니라 예.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을 바로잡는 어떤 국기문란을 바로잡는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밟은 것이고요. 예. 굉장히 무서운 정부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준열 대표가 이제 말씀을 아주 중요한 점을 몇 가지 말씀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될 상황을 짧게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너가 여러분 들으셨지만 팩트 진검 승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가 무서운 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마치 미국과 중국에게 속인 걸 거짓말한 게 된 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팩트는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런 보고 체계나 이런 인수인계 체계는 무섭다고 표현하셨지만 이거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청취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극적인 글을 가지고 청취자분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는 통과시키는 것이 다른 두 장관 내정자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빅딜설이다.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이건 정말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가려서 들으시고 또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컷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서 장비반인 몇 시간 전 고속도로에서는 심야에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사드 발사대 4기가 포착됐습니다. 골프장에 들어간 발사대 2기까지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가 모두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도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작도 몰래, 과정도 몰래, 보고도 하지 않는 이런 속임수 국방부에 대해서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신속하게 공개를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한 발언 자체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29일에서야 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청와대 발표대로 한다면 맨손과 빈몸으로 시진핑과 트럼프를 만나 얘기를 한 셈이랍니다. 2기가 들어오는 과정은 동영상을 통해서 국방당국이 국민에게 알렸습니다만은 그때 이미 나머지 4기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고 4월 26일경 많은 언론들이 추가 배치 부품들의 이동 상황을 보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TV를 시청하십니까? 방송을 시청하십니까? 라디오도? 전 못할 때도 있고요.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팩트가 사실이 나오면 그거로 미루어 짐작들을 많이 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다 TV를 보고 확인하시고 미루어 짐작하셔야 됩니다. 미루어 짐작해서 이심전심 행정을 했어야 이런 말씀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박주선 의원이 한 이야기 있잖아요.
청와대 발표대로 한다면 아까 김준일 대표 고재열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맨손과 빈몸으로 시진핑 트럼프 만나갖고 우리나라의 이 정부의 뭐라 그럴까요? 약점을 다 보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만약에 청와대 주장처럼 보고서에 있는 내용 초안과 달리 지워져 있다면 이거는 보고 의무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위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준일 대표가 무서운 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금 김관진 전 안보실장하고 한민구 장관을 청와대에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럼요. 그리고 좀 비유를 하자면 이 두 명을 완전 군장하고 청와대 연병장으로 집합시킨 거죠. 예비역들 집합. 그렇죠. 근데 이게 군인 이렇게 병역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보고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무기에 관련된 부분은 얼마나 저도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있고요. 사격장에서 탄피 하나 지금 분실됐다고 해서 전 병력을 돌려서 몇 시간이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겨울에 각계 전투장에서 수류탄 그 수류탄도 진짜 수류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만 나는 그 모의수탄인데 핀 개수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수만 평의 각계 전투장에서 그 수류탄핀 하나를 찾았거든요. 그 수백 명이 이런 게 군대예요. 그런데 그런 이 사드 포대 내기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한 그런 상황에 그래서 대통령이 그 상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특사들을 보내서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대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이죠. 김준일 대표가 보시기에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걸 진상 파악 대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진상 파악 대상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고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현재는 너무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너무 넓혀서 이거를 조사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보고 체계부터 확실히 그러니까 처음에 작성은 누가 하고 그걸 누가 검토하고 그걸 누가 중간에서 뺐고 그래서 한민구 장관은 그거를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이게 누락이 됐는지 왜냐면 이거가 핵심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괜히 사드의 도입은 어쨌든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왈가왈부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리가 있다든지 그 전 정권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 사드 도입 여부를 이제 조사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단은 이 국기문란 사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국기문란 사태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떤 인적 청산이라든지 책임을 물을 건 묻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박근혜 정부는 이미 많은 문건들을 30년 비문으로 다 봉인해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글쎄요. 근데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런 보고 누락 과정을 하나 밝혀내고 거기서 또 이제 한미 간의 그 약정서를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들여다보고 거기 혹시 임명 계약이나 잘못된 계약이 있는지를 한번 살피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이 문제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삼을지 이렇게 해서 이걸 보여줌으로써 중국과의 관계 회복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미국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다고 말했지만 지금 이 약정서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2기 때는 공개하고 4기 마저 했을 때는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데는 우리 안에 벌어진 이 일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재열 기자와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YTN TV 화면에 방금 사드 논란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한 패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핫해진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바로미터, 풍량계 이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사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된다. 한번 고재열 기자, 김준일 대표께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사드 문제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회 비준동의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을 국회로 넘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결정이 나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협상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그게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결론이 나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협상의 카드가 다양해지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재열 기자.
저희도 지금 우리가 사드 배치 혹은 이제 사드를 다시 반송하거나 이런 거에 다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임 박근혜 정부가 문제가 됐던 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그리고 이걸 다급하게 그래서 선거에 앞서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었는데 그것을 투명하게 하고 절차를 밟아서 따져보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풀어헤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굳이 이게 이 큰 장벽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문재인 정부가 되었건 아니면은 뭐 이 정부가 어떤 정부였을지 아무도 몰랐었지 않습니까? 3주 전에는 어떤 정부가 탄생이 되었건 대한민국이 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와 함께 팩트 진금 승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수정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늘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